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아파트를 전세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전세금이 작은 자금이 아니고 목돈이 필요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본인 자금이 부족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직접 주거래은행을 방문하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에서 연결해주는 담당자분을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자금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서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 그리고 대출이 많으신 분, 신용점수가 낮으신 분, 소득 증빙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1금융권에서 대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전세 대출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일단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가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은 1금융권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각각 신용 등급으로 적용이 되고 금액과 금리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반 은행 1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서상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빌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5억 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은 보증기간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중에 한 군데를 보증을 받아서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의 종류를 보면은 안심전세와 서울보증전세,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전세가 있습니다. 안심전세는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대 한도는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보증전세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환산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한도는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소득의 3.35배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한도는 2.2억 원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럼 1금융 대출이 가능한 임차인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 외국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수 1주택 이내인 경우, 무주택자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 결혼 예정자도 포함이 되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소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2주택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대출 실행일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주택수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시세 9억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1금융 대출이 가능한 임차주택의 조건을 보면은 첫 번째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근린주택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권 임차보증금 7억 이하일 경우와 수도권 외는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임대인의 목적물 소유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목적물의 선순위 설정 금액이 있는 경우, 요거는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목적물의 선순위가 선순위 설정 금액과 대출 금액의 합이 주택 가격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선순위 설정 금액이 대출 금액하고 두 개 다 포함해서
주택 가격, 즉 아파트를 뭐 많이 보실 건데 아파트 가격이 10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요거를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순위 설정이 있는 경우는 주택 가격 평가 기준을 본다면 KB국민은행 시세 일반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150%, 공동주택가격 150%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는데 대출이 거절될 경우를 한번 보면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이 넘는 경우, 아까 5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했으니까 5억 원을 넘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전세 자금 대출 신청하는 본인의 신용 점수가 낮아서 보증보험이 발행이 안 되는 경우, 보통 보증보험은 6등급 정도까지 보증보험이 발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신용자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이 발급이 안 되면 은행권에서 전세대출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한 가구에서 주택 소유를 2개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보유 중인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은행에서 안 됩니다. 소득 증빙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 입주권이나 분양권의 보유 숫자와 취득한 날짜로 인해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물 주택의 감정 가격이나 신청 은행에서 평가 시 전세 보증금이 과도할 때, 그리고 대출자가 여러 기관에서 부채가 있는 경우, 본인 소득 범위를 훨씬 넘어서 부채를 사용 중인 경우, 가족 간에 아는 사람 간의 전세 계약일 경우, 이럴 경우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금융에서 속하는 시중의 일반 은행처럼 우리가 2금융권도 전세 대출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새마을금고나 신협 또는 단위농협, 단위수협 등 상호금융, 그리고 캐피탈, 저축은행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2금융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1금융에 적용되는 부동산 금융 규제와는 상관이 없고 전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유연하게, 신용 점수도 좀 더 유연하게, 유연한 조건으로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전세 대출이 안 된다고 해도 이금융권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금융 전세 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 될까?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금융사가 달라지고 금리도 달라집니다. 금리는 최저 4%대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 여부, 상환 능력이죠. 전세 입주할 부동산 물건지의 상태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통은 이금융권은 아파트 위주로 전세 대출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약한 주소, 전세 보증금, 입주 예정일자, 대출 필요 금액, 본인 연소득 등을 잘 확인해서 담당자한테 자세하게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보통 여기서 대출을 받으실 때 나의 부채라든지 소득은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 소득을 알려주시는데 나의 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추시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근데 모든 대출을 받으실 때 그 담당자분한테 오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빨리 알아볼 수 있고 또 더 자세히 고객에 맞는 해당 조건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를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자하고 서로 편하게 오픈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 연장 시점, 1금융에서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때, 이럴 때도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
1금융권에서 요즘은 연장이 안 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절이 났을 때 좀 많이 깝깝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2금융권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기존 뭐 담당자 뭐 대출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 부동산 소장님들한테 좀 더 문의를 해보시면 그런 담당자분들을 연결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금융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2금융에서도 그렇게 1금융하고 크게 금리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전세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